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영입니다. 이 끊이지 않는 기행을 이어가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덕분에 세계가 심심하지는 않네요. 이 전기차에, 우주 로켓에, 위성에, 코인에, 이번엔 트위터까지. 몇 주 전에 3조 5천억을 들여서 트위터 지분 9% 정도를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위터 전체 이 100%를 53조에 인수하고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53조, 아니 현대차 시가총액이 43조인데 이 트위터를 53조에 산다고? 야, 엄청난 거죠. 사실 우리한테 트위터는 그냥 여러 서비스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 미국에서는 세계 최고 부자, 뭐 대통령, 뭐 그 반대 세력이나 뭐 러시아 군부 아니면 우크라이나 질렌스키까지 뭐 죄다 이걸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될 만한가요? 이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트위터 관련 이야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인수한다 라는 거지 인수했다가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트위터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라고 신고를 했어요. 아직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트위터에 올립니다. 나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음 땅땅땅 이렇게 밝힌 거죠. 전에 9% 정도 주식을 인수하니까 트위터 측에서 그러면 우리 이사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걸 거부했죠. 이때 거부하는 걸 보고서 다들 일론 머스크가 혹시 트위터를 사들이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로 재직 중에는 지분을 14.9%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 이상 사들이려고 하니까 이사 안 하겠다는 거네 라고 제대로 해석한 거죠. 대단합니다. 안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그전부터 트위터에서 온갖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다양한 기능적인 얘기부터 이 특이한 얘기들도 했죠. 예를 들면 트위터 사무실을 노숙자 쉼터로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트위터가 코로나 이후로 단 한 명도 출근하지 않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샌프란시스코 본사는 텅 비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이 스타트업 사장인데 바로 다음 날이면 거리에서 노숙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연봉 2억 받아서 1억 5천을 집값으로 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런 분도 계시죠. 노숙하는데 계속 CEO야. 헬스도 다니고 미팅도 하고 다 하는데 밤이면 다시 노숙하러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꺼내고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에게 야 이거 어떠냐 이렇게 트위터로 물어보기도 했죠. 제프 베이조스는 또 답합니다. 그거 괜찮다. 우리 아마존의 지부 일부를 노숙자한테 개방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둘이 사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는 인류애적인 이유로 제대로 뭉쳤다는 얘기들도 나오네요. 일론 머스크의 명분은 이 트위터의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트위터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27%나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트위터가 우리 팔 생각이 그다지 라는 분위기가 나니까 지금은 조금 내렸죠. 일론 머스크가 사겠다는 금액은 주당 54.2달러 총 53조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이 트위터 상업자 잭 도시나 대주주, 전세계 주주들이 가진 모든 주식을 이 가격에 사서 그래서 상장 폐지시키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딴지도 누구의 참견도 듣지 않겠다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가 아까 SEC에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트위터 측하고 주고받은 메일, 문자, 전화통화 내용까지 함께 보고했습니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CEO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상장사 트위터를 사서 비공개 회사로 만들려고 한다. 잠시 통화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통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베스트 앤 파이널이라고 하죠. 최선 그리고 마지막에 딜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거 안 받아들이면 나 여기서 끝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요. I'm not playing the back and forth game. 나는 지금 밀당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I have moved straight to end. 나 그냥 빠꾸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죠. 나 그냥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비싼 금액이고 너희 주주들이 기뻐할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44억 달러인데 이걸 430억 달러 그러니까 90억 달러 시장가보다 10조 원 이상 더 내고 산다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좋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만약에 이 딜이 안 되거나 만약에 주주로서의 역할만 하라고 하면 나는 내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볼 거다 라고 써있는데 이거 나 팔고 나갈 거다라는 뜻이죠. 나 팔고 나가면 너 어쩔래?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변화돼야만 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이건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상장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걸 상장 폐지해서 프라이빗 컴퍼니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의 인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돈을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한 20% 올라가는 건데 20% 벌자고 뭐 수조의 돈을 투자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약간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팔고 나간다 라는 얘기인데 그게 9%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9%를 팔고 나가면 주가가 땅에 떨어지겠죠. 심지어는 54불에 산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사면 바보 소리 듣겠죠. 그래서 트위터의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많은 주주들의 원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트위터가 이사회, 그러니까 보드 멤버로 운영되는 회사긴 한데 이 미국 회사들의 실질적인 주인은 주주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이사회라면 제대로 존재하기 어렵겠죠. 트위터는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우리 자문사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와 함께 인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뭔가 거부하겠다는 느낌이 살짝 들죠. 기존까지 트위터의 대주주였던 사우디 왕자 킹덤 KH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트위터를 통해서 바로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거부의 뜻을 밝힐 때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방향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이 얼마 갖고 있냐면 예전에 트위터에다가 5.2%를 갖고 있다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 그거보다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정도일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트위터로 바로 대응합니다. 아 흥미롭군 하면서 여기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 라고 합니다. 사우디 왕자야 너 직접적 간접적으로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모아봐라 얼마냐 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위터에서 언론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 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그런 자유가 있긴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트위터의 자문사 골드만삭스는 이 주당 54.2달러 너무 낮은 숫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골드만삭스는 주식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트위터 주식은 매도 의견을 냈고요. 이 목표가를 30달러로 아주 가혹하게 내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율 배반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의 자문사는 모건 스탠리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54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모건 스탠리는 트위터의 목표 주가는 58달러라고 이것보다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어쨌든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트위터를 인수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런 설문조사를 조금 전에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54달러에 사는 거 이거 주주들한테 확인받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주주들의 의견에 맡겨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사회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트위터를 산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왕창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트위터를 사기 위한 430억 달러, 그러니까 53조를 어디서 가져오냐 하는 점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 지난해 연봉은 7조 6천억입니다. 미국에서 연봉 1위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53조를 벌려면 이 연봉 1위인 일론 머스크가 7년 동안 라면만 먹고 버텨야 됩니다. 이 53조는 그렇게 엄청난 돈인 거죠. 그럼 그 인수자금 어디서 나오냐? 일론 머스크 돈은 다 주식으로 있는데 이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트위터 살 돈은 테슬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면서 10%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죠. 그때 당시 금액이 24조 원어치였습니다. 그때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근데 이번에 53조 원어치 주식을 시장에 풀게 되면 야 이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때의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일론 머스크 대체 뭐 하는 걸까요? 몇 년 전에 트위터의 창업자 최초의 트윗을 NFT로 팔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구입한 사람이 시나 에스탑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쪽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살 때 35억 원 정도에 샀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이 NFT를 매각한다고 나섰습니다. 살 때 가격이 10배 정도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매각이 잘 됐을까? 그렇지 못했죠. 이 트위터 창업자의 트윗을 그때 35억에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팔린 가격을 보면 280불,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NFT가 싱숭생숭한 분위기여서 그런 건지 이 트위터 창업자 잭도시의 인기가 땅에 떨어진 건지 이 시나 에스탑이란 사람 얼마 전에 사기꾼으로 잡혀 들어갔다 나와서 그 이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최초의 트위터 가치 몰락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